근데 진짜 도라에몽 같아. 그치? 카메라 가졌어? 당연하죠. 사진을 찍는 줄 알았는데. 가자, 커피숍. 커피숍이요? 커피숍. 나는 자연. 네가 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 구도가 나와야지. 이런저런 얘기하면 내가 딱딱 편집하니까. 아무튼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있으니 다행이네. 뭐 문이과도 정해졌을 거고. 갑자기. 아 너무 힘들다. 야,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작년 중3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재밌어? 아 당연히 작년. 쌤 작년 중3 때 제 인생이 제일 스펙타클했어요. 맞아요, 나도. 니네가 이룩한 게 있어서 그래. 선생님이 안내해주고 너네가 잘했잖아. 너네 대표적으로 잘한 거 뭐 있어? 학교 바꾼 거 있잖아 너네. 안티 반티. 야, 반티 근데 왜 없어진 거야? 신기준? 싸워서. 싸워가지고. 왜 써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지? 이게 뭐 비슷한 디자인, 겹치는 디자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다른 학년간의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폭력을 이제 연애 만회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럴 거면 반티 없애라. 아, 반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날 뻔해서. 네. 학년간. 네. 그럼 언제부터 없어져서? 아마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사라졌을 거예요. 아니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반티가 쭉 없다가 우리가 중1 때 중3 선배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제 교장선 찾아가서 반대가 단 한 명도 없는 반만 반티를 허용해주겠다 해서 하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중2 때 다시 없어지고 우리 베스트가 중3 때 다시 부활시켰지. 그래 그렇게 했으면 학폭까지 일어날 뻔했으면 진짜 선생님들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러겠다. 그렇죠. 그럼 너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학교랑 설득해서 반티를 다시 부활시킨 거야? 저희 어떻게 했어?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일단 학부모님과의 면담을 잡았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의 입장, 학부모님들의 이제 부모로서의 입장과 아니면 또 학부모 대표로서의 입장, 또 제3자의 입장으로서 듣고 또 저희는 학생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다른 학교 반티 성공 사례를 조사를 해서 공개 중이랑 평춘 중 같이 반티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자료 수집을 하고 세 번째는 저희 학교가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론 수집을 위해서 전교생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몇백 장의 설문지를 몇몇 학부모용, 학생용으로 나눠서 다 만들어서 전부 다 설문을 돌려서 그것도 항목별로 다 세분화해서 또 통계를 내고 그 이후에 객관적 자료를 싹 다 만들어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찾아갔죠. 네, 대표들이 찾아갔죠. 그동안은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던 거고 그치?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우리 솔직히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랐잖아 선생님이 우리 같이 했을 때.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나니까 그전이랑 어떻게 달랐어? 조금 더 주장할 그런 근거가 많아서 좀 더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 왜냐면 애들이 모두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애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방안도 이렇게 해달라라고 설득을 하니까 선생님도 조금 더 저희 생각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아마 그랬겠지? 아, 얘네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더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유정아 그럼 난 궁금한 게 그 설문조사 했을 때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거였어? 100% 다 만족했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여서 이게 이제 어쨌든 설득이라는 과정이 이쪽에서 절충안을 내놓고 저희 쪽에서도 절충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 의견도 그렇고 이제 다 합쳐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의를 주는 거는 반티를 다시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되게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놀랐어. 약간 나는 다 찬성할 줄 알았어. 왜냐면 설문조사를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공식적으로 딱 우리 이렇게 하지 계획까지 착 세워놓고 객관적 공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반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맞아 그랬지. 그래서 나 깜짝 놀랐지. 그래 생각보다 설문조사하니까 100%에서 찬반 정도가 좀 85% 예상 못했을 반대표가 많이 나왔지. 10몇 %인가 반대 나와가지고. 나는 아예 그들도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보다 쌤들이 그냥 막연하게 반대하는 애들도 있어. 뭐 교수님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냥 뭐가 많아 애들 다 하고 싶다는데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아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셨구나. 음. 좀 그런 것도 알게 됐지. 그다음 그 소수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학생회에서? 설문조사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우선 가격대를 조사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죠. 아 왜 가격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았어? 네, 왜냐면은 애들이 부담스러운 것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가격이 너무 세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 큰 돈을 자신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간대를 정했죠. 10,000원대 그리고 10,000원에서 20,000원대였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요. 나는 가장 또 좋았던 게 우리가 반대 디자인을 낼 때 무조건 학생회를 한번 거쳐서 우리가 내주는 것만 냈잖아. 그러니까 학폭 일어날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디자인을 1안 거쳤으니까 1안, 2안, 3안을 학생회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학생회가 먼저 올린 순서대로 차곡차곡 올려주니까 막 시간 근소한 차이로 누가 먼저 올렸네 그런 거 할 거 없이 학생회 한번 거치니까 다툼도 줄고 뭐라 그러지? 되게 겹치는 디자인도 어.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거지. 일단 마찰이 없게 해줘서 마찰이 상대적으로 엄청 그리고 애들 다 페북을 하니까 자주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그럼 애들도 다 알고 그게 진짜 좋았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을 먼저 했다는 거네. 우리가 설문조사했던 거 바탕으로 그쵸? 학폭 그 전에 없어졌던 그 이유 학폭 네. 그것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학생회가 그 페이스북 중간에서 네, 왜냐면 조정을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돈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티가 없어졌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생각을 했죠.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아까 수경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쌤들도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학생들도 이번에는 되게 트러블 없이 잘 했구나 이런 걸 다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그때 교장 선생님도 따로 만났었지? 네. 거기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지. 뭐 우리 학교에 뭐 통계조사도 했고 분석도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 방안 이런 거. 네. 그랬을 때 어땠어? 교장 선생님과 너희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는?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달갑게 들으시진 않았죠. 하면은 분명 또 싸울 거고. 그치. 학폭 문제 때문에 네. 민감한 거니까. 처음에는 안 좋게 보시다가 음.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애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는 이제 조금씩 믿으시더라고요. 얘네가 잘 할 수 있겠다. 한번 믿고 맡겨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난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일단 막연하게 주장만 할 때는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 선생님도 어쨌든 선생님대로 학생에게 분명 선생님도 사람인데 감정 상한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도 우리대로 굉장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됐을 때 일방적인 주장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반발을 할 게 있어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 최대한 감정 상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또 해결되는 방안대로 감정 안 상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난 그것도 너무 좋았어. 한마디로 둘 다 이제 윈윈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 그치.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수준을 딱 정하는 거네, 라인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학생회 하고 나니까 애들은 좀 반응은 어땠어? 괜찮았어? 다들 학생이 고맙다고 일단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선생님들도 되게 걱정하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끝나고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들이 되게 애들 반별로 맞춰서 입으니까 되게 좋았다고 애들 보기도 좋고 예뻤다고. 그치. 양쪽이 다 있는데 선생님들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너희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와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나?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준비해서 했던 것처럼 한다 하고 싶으면? 학생들, 보편적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휴대폰 사용 허용인 것 같아요. 이게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폰 고3은 되는 걸로 알아요. 고3은 되고 고1은 이제 안 되고? 수시랑 막 이런 것 때문에 연락 올 일이 많아서 고3은 아마 휴대폰이 되는 걸로 아는데 고1, 고2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는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핸드폰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핸드폰을 이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쓰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선생님들과 이제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휴대폰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서로 대립이 되니까 아직까지 저희 학교는 휴대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올해 학생회 공약도 그거였는데 뭐랄까 선생님도 그래서 그 공약이 나왔는데 과정 쫙 듣고 있으니까 또 선생님도 선생님 들어가는 반에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애들도 꽤 있더라고. 저도 반대 입장.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있거든. 학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너네 반대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학교의 구성원인 학부모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너희들 의견도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컨택트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 너네가 그거 반티를 잘할 수 있었던 게 그걸 잘해줬던 것 같아. 처음 했던 설문조사도 되게 낯설었는데 문제들도 계속 너희들끼리 협력해서 잘 만들고 그치?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하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교 애들도 그렇고 너네들도 그렇고 중학교 때 추억이 훨씬 더 많이 아직도 있지? 그쵸. 언제쯤 끝날까 이 코로나가?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안 끝날 것 같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안 끝날 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무튼 너희를 이렇게 인터뷰한 게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랜만에 너네 얘기 듣고 싶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나가는 단원이 토론 단원이기도 하고 너희의 성공 사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선생님 강의보다 너희들 얘기 들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어. 근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나니까 좀 어때? 느낌이? 인터뷰 소감? 소감이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활동을 잘 했었구나 하는 자부심? 그때도 보람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느껴지는 뿌듯함? 그럼 그거 물어볼게. 우리 맨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토론 항상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사회 시간이나 하잖아. 근데 그럴 때 배웠던 교과서의 토론이랑 너희가 실제 이렇게 반티나 너희에게 중요한 안건들을 했을 때 어떻게 달랐어? 약간 책에서 본 토론은 서로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러고 딱 바로 끝나는 느낌이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절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상황적 요소들이 좀 되게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1학년 국어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를 통해 삶의 의미와 관계를 배우는 우리 1학년 친구들 수업 영상 잘 봤나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변화를 줘봤어요. 인트로 영상은 이번 주가 해외 축제, 해외 명절인 할로윈이네요. 주말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게임의 한 캐릭터를 한번 흉내내봤어요. 흥미를 좀 돋아봤고 잠을 깼다면 그 다음 영상이 진짜 중요하죠.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제자들을 주말간 인터뷰하고 그들이 했던 작년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우리 지금 배우는 토론 과목 있잖아요. 토론 영역.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습니다. 중3 때 토론 단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론의 절차, 토론의 근거 마련하는 방법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년 제자들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시험 용도나 잠깐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걸로 그치고 말았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국어는요 삶과 밀접하거든요.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듯이 그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또 차근차근 어려워도 질문하고 준비하면서 결국은 원하는 것들을 쟁취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나요? 집에서든요, 학교에서든,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든 징징대기만 할 것인가? 바라는 것만 말하고 노력하지 않을 것인가? 그 노력도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단적인 예입니다. 아까 친구들이 했던 걸 봤듯이
무언가 학교에서 정책을 설득시키려면 학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전부 다 고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야죠. 공약을 정했다고 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앞에 친구들이 했듯이 정확한 통계 자료와 다른 학교의 사례와 이런 근거,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간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제대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득시키고 싶은 휴대폰 문제, 교복 문제, 그거 외에도 사회적인 임금 문제 나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왜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이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점은 자, 앞으로 배우면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해야 좋은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잘 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기 투표로 대표자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역량과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작게는 학급에서 학급 대표, 학급 구성원, 크게는 학생 대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몰랐다면 배우고 하면 됩니다. 알아도 안 했다면, 스킵했다면 반성해야죠. 토론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건요. 파트 1에서 선생님이 3개, 10분에서 15분 단위로 끄는 영상이 있어요. 그 정도 이론 영상을 스타카토 템포로 땅땅땅 찍어서 배워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파트 2 토론의 실제 영상을 올릴 겁니다. 12권의 교과서와 기타 인터넷 사이트들을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를 가질 시의성이 큰 제재로 토론한 실제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토론 이론 공부부터 시작해 주세요. 출발!